네, 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요새는 좀 웃음이 좀 나오십니까? 어떻게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좀 바뀌었는데,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말입니다. 어떤 비정상적인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에서는 정상적인 대응을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이제 뭐 일주일 전, 이주일 전,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건 너무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다려라. 대신에 대형주, 대형 우량주를 옮겨서 그거 그냥 들고 있자. 그러면 한 달 지나면은 많이 변화가 돼 있을 것이다. 최근 장세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이 먼저 이번에 나타났던 코로나19, 이게 왜 그런가? 예. 예, 죄송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위험 요인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아니면 전 세계 증시를 크게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흐름이, 그러니까 가령 이제 최근에 보면은 리먼 사태를 얘기들을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 리먼 사태의 흐름하고 똑같으냐? 그러니까 리먼 사태하고 이 흐름하고 뭐가 다르냐면은요. 리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금융 위기가 문제의 실체였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그 금융시장에 어떤 큰 혼란은 그 실체는 사실은 코로나19에서부터 시작됐죠. 이게 이제 확산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니면은 지난주, 지지난주 시점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뭐 치료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책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면서 일정 정도는 정상 흐름으로 회귀할 수 있다라는 관점. 이 관점이 사실은 중요했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문제의 원인은 결국은 코로나19인데 사실 여러분들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많은 터닝을 해요. 그 터닝을 하는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와 비이성적인 어떤 매도가 끝물을 오게 됨에 따라서 이제 반대급부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뭐 V자의 급반등의 흐름으로 들어온다. 이건 아직까지는 일러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견지해야 될 투자 전략은 뭐냐면은요. 정상적인 투자 전략만 유지를 하시면 된다. 요건데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계속 삼성 SDI를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가 흐름을 볼 때도 주가의 어떤 변화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왜 중요했냐면은요. 삼성 SDI가 왜 중요했냐면은 삼성 SDI를 기준선으로 해서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흐름을 말씀을 드릴 때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찍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합주가지수 저점을 찍을 수 있는 어떤 시장의 변화 흐름을 주목을 해라. 어디서 지지선이 형성이 되냐. 첫 번째로는 시세 흐름에서는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안 빠지면서 일정 정도는 저점 지지 라인을 형성할 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들어올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자생적인 시장의 저점을 우리가 점검을 하자라는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이거 한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예?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예, 종합 차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예,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시장이 저점을 형성을 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크게 잡아드려 볼게요. 저점을 형성하는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스터 전략들도 같이 최근에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마스터 전략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변곡점의 흐름이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에서 시장이 변곡점이 들어왔죠. 이 자리에서 변곡점이 들어왔는데. 이 이후의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은요.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이제 바뀌었냐면은요. 신용 잔고가요. 신용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과정을 보였어요.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과정 이후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됐냐면은 시세에
그 지지를 보여주는 지지 종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할 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뭐 치료제가 개발을 한다. 미국의 어떤 그런 부양 대책이 일어났다. 그 부분들은 이미 다 아는 얘기들이고 그 외형적인 흐름엔 우리가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직접적인 흐름 속에서는 수급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세의 변화 이 흐름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흐름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변화됐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한번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네.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요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세를 한번 보면은요. 먼저 이 삼성 SDI를 우리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삼성 SDI를 보면은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됐냐면 이제 똑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흐름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이날 저점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이 시장의 흐름에 시세 변화 흐름 속에서 주목할 것이 삼성 SDI를 왜 말씀드리냐면 삼성 SDI가 가장 늦게 빠진 종목이에요. 예?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가장 늦게 빠진 종목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막 본격적으로 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네는 본격적으로 빠진 자리가 어느 자리부터 빠졌냐면은 이때 다른 어떤 시세들은 전체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얘는 빠졌다가 한번 반등 줬다가 여기서부터 빠졌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반등의 흐름을 줄 때도 반등의 시그널을 주는 종목은 바로 가장 늦게 빠진 종목이 반등의 시그널을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시세 흐름 한번 찬찬히 보세요. 보시면서 특히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특히 이번 주 월요일 코스에서도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맞서 전략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얘가 빠지면서 말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반등이 늦게 들어오는데 삼성 SDI가 반등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시세가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서 얘가 반등을 주면서 결국은 최근에 이제 제가 빅6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빅6 종목이 전부 다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 시장이 만약에 크게 흔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대형 우량주를 갖고 있었던 분들, 가령 뭐 이 종목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는요, 손해본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신규 매수 들어가신 분들, 이번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은 한쪽에서는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반면에 한쪽에서는 현금이 있는데 저는 뭐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전화 온 친구도 있어요. 현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무조건 삼성 SDI 갖다 박아라. 바꾸서 한 달, 두 달 지나봐라.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하락 구간의 실체라는 것이 결국은 코로나19서부터 시작되면서 이게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금융시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했지만은 결국은 정상적인 매매 대응 관점이 지금 시장의 어떤 반등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투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이 정상적인 어떤 하락의 그 상황을 밟았던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에 의한 투매 국면이 전체적인 시세에 저점을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세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 이번 그 심리 불안에 의해서 투매가 형성됐던 자리에서 시세 흐름을 그동안에 먼저 지켜줬던 종목들 그리고 가장 늦게 빠졌던 종목들 그 종목군들이 결국은 시장을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1차적인 저점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시세 흐름이. 순차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차적인 반등이 들어온다는 것이 먼저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번 장을 그야말로 먹여 살린 종목들의 경우는 이러한 그 핵심 대형 우량주 빅6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버텨줬어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특히 최근에 보면은 LG 이노텍 같은 애들 보면은 막 장중에 17%, 16%씩 올라가는 거 그거 못 봤죠. 근데 그렇게 가볍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수급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매도의 클라이막스와 우량주들의 무차별적인 하락이 이 반대급부를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지금 이 흐름을 통해서 시장은 일정 정도 시세의 안정성은 1차적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장중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시세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보통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한 30% 올랐어요. 30% 올라온 자리에서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할 것이냐? 예. 중기적으로는요, 추격 매수가 아니라 중기적으로는 이 가치가 아직까지는 저평가됐기 때문에 사도 된다고 봐요. 다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저는 이제 오늘 흐름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한번 고점에서 주고 오늘 정도에서는 고점에서 한번 주고 오늘 내일 정도에서는 부분적인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받는 자리를 한번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 이 핵심 빅6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1차적인 반등의 목표치 즉 300일선을 다 지금 회복을 시켜놨거든요. 보시면은 얘뿐만이 아니라 종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요. 이번 그 빅6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쫙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 다음 종목이 뭐냐면 LG 이노텍이에요. LG 이노텍이 지금 300일선까지 왔죠, 그죠? 이번 반등만 속에서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300일선 돌파시켰죠, 그죠? 이번 맞이 속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삼성전자가 300일선까지 왔죠, 그죠? 삼성전자 300일선까지 왔죠. 그 다음에 LG화학은 300일선까지 좀 못 미쳤어요. 그럼 얘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얘도 지금 300일선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차적으로 이 빅6 종목들이 얘네들은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올라온 것만 보시지만은 사실은 얘네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 SDI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전부 다 보면은 1월달, 2월달이 가장 마지막에 빠졌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빠졌던 종목들이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이 바닥을 찍어줬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바닥을 찍어준 것이 뭐냐면은 이때 말입니다. 이 빅6 종목들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죠. 이게 마지막 매도의 클라이막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의 경우는 오히려 안 빠졌어요, 별로. 그런데 보시면은 같은 날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면은 이 참 재밌는 거예요.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얘도 보시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금요일 날 그죠? 매도의 클라이막스를 보였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시세를 볼 때, 시장을 볼 때 지금은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던 시장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요, 그건 다 아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예측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조금 더 보다 직접적으로 볼 때 이번 마디 속에서 비정상적인 흐름, 이른바 이제 블랙스완의 상황이 나타났죠. 블랙스완의 상황이 나타났는데, 근데 버텼던 핵심주들이, 그러니까 빅6 종목을 중심해서 버텼던 핵심주들이 막판에 마지막으로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저점을 차트를 전부 다 돌려보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인 저점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저점을 만들어주는 과정 속에서도 마지막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타나는 가운데 저점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도 반등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고, 그러니까 시세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뭘 보셨냐면요, 수급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도 그랬고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 이게 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평균적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이번 마디 속에서 한 10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10조 원 이상을 기록했었어요. 신용융자 잔고가. 그런데 보세요. 신용융자 잔고가 제가 이제 신용융자 잔고 기준으로 해서 8조 8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전 저점 부분이 8조 8천억 정도였었거든요. 신용융자 잔고가. 근데 이거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은. 근데 보시면은 신용융자 잔고가, 예, 계속 털려나갔다가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은요. 지난 금요일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결제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신용융자 잔고가 털리는 자리, 그러니까 7천억 정도가 한꺼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합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번에 신용이 지금 현재 그 신용융자 잔고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6조 7천억 정도가 지금 신용융자 잔고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10조 원대에서 6조 원대까지 왔으니까 한 4조가 지금 신용이 털린 거예요. 4조면은 4조 곱하기 한 2.5배 하면은 뭐예요? 근 10조가 털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면은
동학 개미 혁명이라고 개미들이 많이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편에서는요, 사실은 이거 누가 뭐 신용을 누가 걸겠습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신용 걸겠습니까? 외국인이 신용 걸겠습니까? 이 개인이 신용 건 거거든요. 개인의 물량이 다 털려버린 거야. 한쪽에서는요. 한쪽에서는 털린 거를 또 한쪽에서는 받아낸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변동성 장세라든지 비정상적인 장세의 흐름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한 달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진행되면 이게 수면 위로 부각이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각 나라의 정책들이 다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전 정지 작업 다 했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수급과 하나는 시세의 가치란 말이에요. 시세의 가치. 근데 그게 수급의 흐름 속에서는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거는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깡통 반대 매매로 물량이 다 털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왜 LG노텍 이런 종목들이 17%씩 탕탕 올라가냐면은 매도 압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도의 클라이막스를 만들어줬던 것이고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지탱해줬던 핵심주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빠지면서 삼성 SDI 기준으로 보면은 금요일 날 급락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뭐냐면은 반대급부가 나타났다. 근데 오늘 보면은 시세 흐름 속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반등 탄력이 강하죠. 오늘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등 줬다가 좀 약간 흔드는 것 같다가 더 올려버리고 그리고 반대로 그러니까 뭡니까? 코덱스 뭐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급락이 돌아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상승세를 보였다가 약간 흔드는 것 같더니 더 올려버리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매도 압력이 상당히 희석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시장의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이 지점에서 시장의 흐름이 이제 과연 어디까지 반등이 들어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오늘 국면까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빅6 종목들이 300에서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일단 투매에 의해서 형성됐던 급락 국면은 일정 정도는 올 때까지 왔다. 그러니까 시세 회복 국면은 올 때까지 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 빅6 종목들은 그랬었는데 그러면 빅6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먼저 끌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 쪽에서도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그러니까 단순 낙폭 과대로 움직였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늘 막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빅6하고 의미가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은 걔네들은 이미 1월달, 12월달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종목들이고 빅6 종목들은 뭐냐면 이번 시장의 어떤 키 방향타 효과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가장 늦게 빠진 종목이 가장 뭡니까? 첫 번째로 반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오늘 같은 경우 시세의 흐름이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약간 확산되면서 순환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였다.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일정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 이제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다 어디까지 지금 시장의 흐름이 형성되냐면은요. 시장의 흐름이 전부 다 10일 이동평균선까지. 예.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 지금 11선까지 왔어요. 이게 11선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면은 한 1800선짜리가 지금 한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까지 놓고 보는데 다만 시세의 흐름 속에서는 이제 11선까지 시세가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는 또 경계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감 내지는 이번에 저가에 잘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 삼성 SDI 기준으로요.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수익률 계산을 해보니까 25%, 30% 수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저점 대비해서요. 이 대형주 쪽에서 30% 수익이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오늘부터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상황이 완전히 진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최악의 국면은 다 막아놨지만은
진전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경계감이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는 나오기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저점을 잡는 것도 그렇고 일정 정도 한번 중간에서 잡아주는 마디를 잡는 것도 한 템포 저는 먼저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 아직까지 변동성의 흐름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은 그러니까 뭐냐면 1차 반등 흐름 이후에 추가 변동성의 흐름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 간다라는 그 관점과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는 또 한번 흔들 것이다라는 관점이 오늘은 좀 대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다. 시세 흐름에 있어서는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종목들의 흐름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종목들의 흐름은 제가 이제 아까 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사실은 최근에 종목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는 6종목만 봐요. 6종목만 본다라는 것이 이 빅6 종목들의 경우가 시장의 방향타 역할을 하니까 저는 한 단계 더 남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SDI를 좀 최근에 제가 계속 저는 뭐 월요일 날 배워 산다에서도 얘만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좀 계속 드렸는데 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28만 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라고 봐요.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33일선짜리거든요. 나중에 가나 안 가나 보세요. 분명히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흐름을 여기서 막바로 다이렉트로 보내느냐. 그 흐름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같아서는 이제 우리가 일주일 전 생각하면은 야, 이거 언제 올라가 생각하겠지만 또 이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야, 이거 금방 가겠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경계감을 갖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전체적인 시세 흐름들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핵심 빅6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애들은 300일선 돌파를 하고 좀 늦은 애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300일선 약간 밑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올라갈 때는 강한 애들 따라 붙는 거였지만은요, 지금은 시세가 회복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늦는 애들의 경우도 사놓고 기다리면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응 전략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사실은 저점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사실은 저는 이제 한번 들었다가 한번 놓는 자리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변동성의 흐름이 워낙 크니까 크게 놓지 않고 여기서 들었다가 살짝 놓고 지금 올라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바닥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1차 바닥이에요. 1차 바닥이니까 1차 바닥에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핵심주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21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 1800 정도에서 타협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1800선에서 타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대형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이 자리부터는 뭐 전량다 뭐 한꺼번에 매도를 안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또 한번 매수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빅6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여기서는 일부 현금화가 들어가야 된다. 한번 챙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손해봤다가 막 옮기신 분들의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말입니다. 일정 정도는 한번 현금 포트를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뭡니까? 한번 2차적인 저점. 이번에 2차적인 저점은 이 저점을 이제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5일선 정도가 이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요 라인에서 대체적으로 2차 저점이 만들어질 공산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재매수 시점으로 대기하자. 다음 주 제가 이 시간이 되면은 한번 그런 흐름이 나타날 공산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의 흐름은 기본적으로는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 종목 보지 마세요. 여러 종목 보지 마시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배워 산다 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PBR을 많이 얘기를 해요. 주가 순자산 비율을 가지고서 저평가됐다. 근데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PBR과 ROE를 같이 보시란 말이에요.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순자산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은 0.2번에 54배까지 들어왔거든요. 엄청나게 빠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반등이 들어올 때는 뭘 같이 봐야 되냐면은 단순히 많이 빠졌다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개선되어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PBR이 낮아진 종목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옥석 구분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빅6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에요. 결국은 실적은 사실 이번에는 좀 안 좋게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이번 뭐 한 달, 두 달 동안 전부 다 쉬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은 약간 지금 둔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빅6 종목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ROE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크게 저평가되는 종목으로 아직까지는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 낙폭 과대주가 아니라 PBR과 ROE를 동시에 보면서 실적은 좋은데 이번에 덩달아서 빠진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선별적인 2차 조정 국면 속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일이란지 모레 이번 주 말코스까지는요. 낙폭 과대주들의 순환림이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을 못 줬던 종목들의 경우도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반등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대응 전략은요.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맞이 속에서는 바닥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기적으로 들고 가돼요. 그 전략 하나 하고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의 흐름이 이번에 여러분들 빅스 지수가 어저께 40%가 급등락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변동성의 흐름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한번 주고받는 전략,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프리앰프시 전략은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장은 서서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전략은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전 대응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